여보, 나 죽고 싶어.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68세 김순자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부터 순자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8세 김순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43년이 되었네요.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71세이고 평생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며 우리 가족을 책임져 왔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며 정말 바쁘게 살아왔어요. 남편은 대기업 격리부에서 일했는데 정말 모범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회사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죠. 그런 남편이 3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당시만 해도 이제 좀 쉴 수 있겠네.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더 많이 볼 수 있겠다며 좋아했어요. 퇴직금도 나름 괜찮게 받았고 연금도 있으니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었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낮에는 동네 산책도 하고 저녁에는 TV 보며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6개월쯤 지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니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야지 하며 말을 걸어도 에휴, 뭘 해 하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권태기라고 생각했어요. 40년 넘게 바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나중에는 오후 2시, 3시까지도 잠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일어나도 씻지도 않고 잠옷 차림으로 하루 종일 지냈습니다. 식욕도 없다며 밥도 거의 안 드시고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예전에 즐기던 TV 시청도 하지 않고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여보, 나 정말 죽고 싶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3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평소 강하고 의젓했던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혹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밤새도록 뒤척였어요. 낮에는 남편을 혼자 두고 나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나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빨리 돌아왔어요. 아이들한테 상황을 얘기해봤지만 다들 각자 바쁜 생활이 있으니까 아빠, 좀 더 지켜보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야 하는 정도였습니다. 큰아들은 요즘 퇴직한 남자들 다 그래요.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남편의 상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남편이 화장실에서 30분 넘게 나오지 않아서 문을 두드렸는데 혼자 있게 해줘 하며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71세 남자가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다니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니 남편의 증상이 퇴직 후 우울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회적 역할을 잃게 되면서 생기는 우울증이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면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야 하며 화를 냈어요. 그 세대 남성들은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크잖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며 계속 미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러던 중에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박 할머니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 남편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자야, 남편분이 직접 병원에 가기 싫어하시면 할머니라도 먼저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동네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퇴직 후 우울증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고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지지와 이해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남편이 새로운 일상 루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안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감정을 인정하고 들어주되 너무 동조하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인생이 무의미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집에 돌아와서 천천히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날씨가 좋네. 같이 마트에 갔다가 커피 한 잔 하고 올까? 하며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에휴, 귀찮아 하며 거절했지만 계속 꾸준히 제안했어요. 며칠 후에 남편이 마침내 그래, 잠깐 나갔다 오자 하더라고요. 정말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남편이 조금이나마 밝은 표정을 보였거든요. 그 다음에는 남편의 옛날 취미를 떠올려 봤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은 낚시를 정말 좋아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주말마다 낚시를 다녔는데 아이들 키우고 바쁘게 살다 보니 언젠가부터 안 하게 되었거든요. 여보, 날씨도 좋은데 오랜만에 낚시 어때? 우리 젊었을 때 자주 갔던 그 저수지 말이야 하고 제안해봤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무슨 낚시야 하며 시큰둥했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결국 그래, 한번 가볼까 하더라고요. 낚시 용품점에서 간단한 장비들을 새로 사고 오랜만에 저수지에 갔습니다. 물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상관없었어요. 남편이 집 밖으로 나와서 뭔가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거든요. 신기하게도 그날 남편이 붕어를 2마리나 잡았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의 환한 웃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내 실력이 아직 남아있네. 하며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잡은 붕어로 매운탕을 끓여 먹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낚시를 나가더니 낚시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퇴직자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위로가 되었나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울한 날들이 있었어요. 어떤 날은 또다시 침대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하며 의기소침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들어주되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당신이 지난주에 잡은 붕어 정말 컸잖아. 동호회 사람들도 부러워했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여보, 나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낚시 동호회에서 만난 한 분이 텃밭을 운영하는데 함께 농사를 지어보자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작은 텃밭이지만 상추, 배추, 무 같은 채소들을 기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남편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말한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좋아. 해보자.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로 김치도 담그고 그럴 수 있겠네 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어요. 텃밭 일을 시작하면서 남편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텃밭에 나가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그런 일상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더라고요. 농사 짓는 유튜브도 보고 농업 관련 책도 사서 읽고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정말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났어요. 상추, 배추, 무, 고추까지 말이죠. 남편이 직접 기른 채소로 저녁상을 차리면 내가 기른 거야. 어때? 하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아이들이 집에 오면 채소를 한 보따리씩 싸주면서 할아버지가 직접 기른 거야 하며 손주들에게 자랑하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텃밭에서 만난 초보 농사꾼들에게 자신이 알게 된 노하우를 알려주고 씨앗도 나누어주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 김 할아버지가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배추를 심었는데 정말 잘 자란다고 고마워하시더라고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텃밭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어떤 작물을 심었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수확은 얼마나 했는지 꼼꼼히 기록하더라고요. 글씨도 예전보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쓰고 나중에는 사진도 붙이고 해서 정말 멋진 농사일기가 됐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여보, 우리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김치를 담가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이웃과의 교류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남편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하다니요. 그래서 함께 김치를 담갔어요. 남편이 기른 배추와 무로 김치를 담가서 아파트 위아래층과 옆집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웃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직접 기르신 배추로 담근 김치라니 정말 맛있겠어요 하면서 고마워하셨어요. 그 일을 계기로 남편이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아파트 주민대표회의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화단을 좀 더 잘 가꿔보면 어떨까 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죽고 싶다고 말했던 남편이 이제는 활기차게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규칙적이 되고 식욕도 돌아왔고 무엇보다 웃음이 늘었어요.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곁에서 꾸준히 지지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스스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었고요. 지금 남편은 텃밭 일 외에도 다른 활동들을 찾고 있어요. 최근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고 컴퓨터 강의도 들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세상에 뒤떨어지면 안 되잖아.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는데 손주들한테 창피하다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건 남편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낚시 동호회에서 만난 분 중에 비슷한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는데 남편이 형님,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뭔가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며 격려해 주더라고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니까 더욱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가끔 우울한 날이 있어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여전히 기분이 가라앉기도 하고 내가 이런 걸 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며칠씩 침대에만 누워있지는 않아요. 하루 이틀 쉬다가 다시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저는 남편의 이런 변화가 정말 기적 같다고 생각해요. 6개월 전만 해도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매일매일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남편이 아침에 여보, 오늘 날씨 좋네. 텃밭에 가서 토마토 상태 확인하고 올게 하며 씩씩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남편의 우울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지지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무조건 괜찮다.
기운 내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저희 부부가 함께 미래 계획도 세워요. 내년에는 텃밭을 좀 더 확장해 볼까? 손주들이 방학하면 농사 체험을 시켜볼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웃어요. 퇴직 후 무료한 일상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고마워해요. 여보, 그때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나 혼자였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43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시련도 함께 극복했다는 생각에 더욱 든든해졌어요.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퇴직 후 우울증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남편처럼 낚시나 농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산책이든 독서든 요리든 뭐든지 좋으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분명히 좋아지는 날이 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해요.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증명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지금도 남편은 텃밭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어요. 어제는 여보, 올해 김장김치는 우리가 기른 배추로 담그자. 정말 맛있을 것 같아 하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사연 어떠셨나요? 퇴직 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던 남편분이 할머니의 사랑과 지지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따뜻한 사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